서울의 외로운 겨울밤. 김민수는 무거운 걸음걸이로 거리를 휘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었다. 한때는 삼성전자의 유망한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공장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깊은 슬픔은 그의 영혼처럼 흐린 하늘을 반영했고 5년 전에 잃어버린 삶의 잔재였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는 그를 떠났고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그가 한때 품었던 활기찬 꿈은 산산이 조각났고 그에게는 낡은 건물의 작은 방과 길고 조용한 밤만이 남았다. 그는 매일 밤 텅 빈 거리를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고 엔진 소리는 한숨과 비슷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건물에 있는 그의 작고 어두운 방은 그가 상상했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이웃들은 그에게 대해 묻지 않았고 그는 결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끔 집주인 박 여사가 민수야,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 라고 묻곤 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아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닫았다고, 더 이상 누구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꿈, 아이들의 웃음, 따뜻함으로 가득 찬 집에 대한 희망. 하지만 그 꿈은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민수조차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가 지하철로 가는 길에 쓰레기 수거장 근처의 쓰레기통을 지나갈 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다. 동네에는 항상 길고양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 울음소리는 달랐다. 삶의 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 쓰레기 사이에 찢어진 플라스틱으로 덮인 큰 상자를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플라스틱을 들어올리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안에는 더러운 담요에 쌓인 3명의 신생아가 있었다. 2명의 여자아이와 1명의 남자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만지기만 해도 다칠 것 같았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다. 쓰레기통에서 3명의 신생아를 발견했어요. 제발, 빨리요. 너무 춥거든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코트를 벗어 아기들을 그 안에 감쌌다. 겨울바람이 계속 매섭게 불었지만 그의 모든 집중력은 그 작은 생명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는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이 속삭였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붉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도움의 도착을 알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재빨리 아기들을 진찰했다. 상태가 위독합니다. 저체온증과 영양실조입니다. 특히 막내가 그렇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민수는 주저없이 그들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를 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아기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고아원에 갈까? 그때 아기 중 1명이 그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 순간 민수의 내면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한밤중인데도 분주했다. 아기들은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민수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위쪽 형광등이 차갑게 비추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NICU에서 의사가 나왔다. 당신이 그들의 보호자입니까? 그 질문은 민수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그들의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 의사는 잠시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체온증과 영양실조입니다. 막내가 가장 위험합니다.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다. 살릴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 24시간이 위급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병원 복도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NICU 문을 응시했다. 그는 종교심이 없었지만 그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이 되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기들의 체온이 안정되고 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이 왔고 아동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도착했다. 김 선생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 정유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건 특히 지금의 생활과 재정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혹독한 현실이 그를 강타했다. 좁은 방에서 살고 불안정한 야간 근무를 하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의 상황에는 그를 좋은 후보자로 만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